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성공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마땅한 수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헬기 분야마저 드디어 수출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수리온이 이라크로 수출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있어 수리온과 헬기 개발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전투기와 잠수함, 자주포와 전차, 각종 미사일까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헬기만큼은 방산 시장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애를 녹이기도 했으며 관련 방산업체 내에서도 FA50 등 고정이익에 비해 회전익 성과가 나오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리온은 필리핀의 헬기 도입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시며 우리 국민들조차 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수리온은 한국 방산의 천덕꾸러기 신세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리온 기체 자체의 성능을 두고 일각에선 과도하게 비난을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온의 이번 첫 수출은 앞으로 대한민국 헬기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산 헬기로는 첫 수출 계약 체결에 쾌거를 이룬 수리온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라크와 1358억 원 규모의 수리온 헬기 계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첫 헬기 수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계약 수량은 2대에 불과하지만 1358억 원이라는 계약 금액은 카이의 작년 매출 대비 3.6%나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첫 계약 물량은 적을지 몰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수출을 기반으로 수리온의 추가 수출을 시도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FA50과 KF21 이전에 KT-1 웅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투기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처음 개발한 항공기였던 KT-1은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항공산업 기술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일부 기체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기술력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면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의 도합 80대 이상이 수출되는 성과를 올린 항공기로 남았습니다. 또한 KT-1의 수출은 단순히 80여 대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FA52 방산 시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KT-1의 수출 성과가 미미했거나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온 역시 KT-1 웅비의 사례처럼 이라크 수출을 기반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헬기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적지 않은데요. 이라크의 수리온 도입에 이어 또 다른 수출 계약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6대의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현재 한국은 마리논을 기반으로 디핑 소나와 각종 수색 레이더 등의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기체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온이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 건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량한 마리논의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속해서 헬기 분야의 수출을 증대해 나간다는 건 한국 방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FA50, K9 자주포, K2 전차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해당 무기 체계들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된 방산 수출은 한국 방산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여러 나라의 무기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방산 분야의 다변화는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수리온의 수출은 계약 규모와 금액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은 2006년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카이와 ADD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국산 기동 헬기입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용 헬기 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지만 자국 방위 산업의 강화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2012년 마침내 수리온은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며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고 그 기동성과 안정성 덕분에 대한민국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온은 본래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계와 기능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수리온은 의무, 후송, 상륙기동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생형 기체로 발전했으며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여 대가 군관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제어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길이는 19m, 높이는 4.4m, 로터 직경은 약 15.9m에 달합니다. 특히 넓은 로터 직경은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UH-60 블랙호크의 로터 직경이 14m인 것과 비교해보면 수리온은 중형 헬기로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로터 직경이 더 큰 수리온은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하며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속 비행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기동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연료와 물자를 최대화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이나 수송 임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약 8,700kg의 최대 이륙 중량은 한 개 분대 규모의 병력을 실시간으로 수송하거나 긴급 구조 및 후송 임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 능력은 지상의 장애물을 우회하여 전략적 요충지나 적 후방 등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7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와 시속 270km의 최고 속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성능은 특히 장거리 수송 작전을 비롯하여 의무 후송 임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목적 플랫폼의 기능을 뒷받침합니다. 수리온의 뛰어난 성능은 육군 기동 헬기를 넘어선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터보샤프트 엔진인 T700G701K는 1855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수리온의 기동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수리온은 군사적 환경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육군의 기동 헬기 이외에도 상륙 작전을 위한 마린원 등 다양한 개량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헬기를 보호하는 여러 방어 수단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교란하기 위해 체프와 플레어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도 탑재하여 생존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야간 및 악천 후 작전을 위해 적외선 전방주 시 장비를 장착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방어수단과 야간 작전 능력은 수리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발전으로 헬기의 생존 확률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량의 병력을 작전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기동 헬기는 전술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적의 대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플레어 등의 시스템은 직접적인 적의 공격에서 아군을 보호할 것이며 야간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적외선 전방주시 장비는 적의 감시망과 눈을 피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군의 공격을 우회하는 전술적 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이라크 수출 계약에 이라크 헬기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 교육도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헬기 기체의 수출을 넘어 현지 인력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이는 이라크 정부와 협력하여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수리온 헬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라크는 수리온의 운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헬기 기술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과정은 단순히 일부 수량의 헬기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헬기가 중동 지역에서 조명받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기동 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중동은 사막과 고원 등
극한의 지형이 많아 지상군의 이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동 헬기는 이러한 지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상군을 빠르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의 기동 헬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잦은 군사 분쟁으로 인해 대테러 작전이나 소규모 게릴라전이 빈번한 중동 지역의 특성도 기동 헬기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지점인데요. 따라서 이라크와 헬기 계약 및 조종, 정비 교육까지 한 번에 체결한 한국은 이라크를 발판으로 삼아 중동 지역에 더 많은 헬기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한국이 중동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헬기 분야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는 기술 강국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